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여파에 우리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는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까지 간신히 900선 지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 주총 시즌 그리고 3월 감사 보고서 시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한꺼번에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요일의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있었던 핫 이슈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손여로 팀장, 김시은 팀장, 그리고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과 함께 이제 4월장 대비를 든든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이슈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네, 4월에도 시장은 간다. 물음표 찍혀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더 상승 랠리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3월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단연 반도체 섹터였는데요. 반도체 꺾이지 않고 4월에도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 분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팻말 통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4월에 시장이 좀 조정을 겪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은 조정 나올 때마다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맞습니까? 우선 실적이 반영되면서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보수적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방송 시청하신다고 한다면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렸다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에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세가 꺾였을 때 그때 대응 전략을 바꿔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가 수십 개씩 나오고 있는데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우상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내가 왜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을까 후회할 정도 수급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급이 소수 종목에만 몰리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몰린 다음에 그 주변으로 순환매가 가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반도체는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달에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어떤 실적에 대한 고평가, 어떤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반영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온전하게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로 조금 몰리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도 5개 한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5개 속하지 못한 종목들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향, SK 향이니까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종목들은 양봉이 나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은 이제 열리지 않고 PC랑 내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나왔을 때 저는 아직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리란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나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비중을 줄이면서도 이 국내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고자 중소형주 비중을 줄이면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꼭 붙잡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HBM3에 관해서 현재는 전체 매출의 10%를 준다고 했을 때 15에서 20% 준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고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아직 뭐 눈으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럼 반도체가 끝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방 기업에 대한 수주를 가져가되 못 가져갈 가능성은 열어두고 반도체를 매매를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 팻말 들어주셨고요. 이제 4월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이 46개 상장사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종목들 중에는 하이브, 두산 로보틱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된다면 주식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물량이 많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의무 보유가 해제되는 그 46개 종목들에게 뭔가 악재로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 중립 의견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물량이 풀리게 되고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귀한 거는 비싸고 좀 많아지면은 싸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물량이 풀리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최대 주주가 물량을 던지지 않는 기업도 있고 혹은 관련했을 때 좀 더 끌고 가고 싶은 그런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각 기업마다 좀 전략을 달리해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의 의무 그 보유 등록이 좀 해제가 되는 요일이라든지 물량을 체크를 해보고 싶으면 다트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점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과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많고 가격도 높은데 현재 가격이 낮다면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일반적으로는 악재가 맞긴 하나 관련했을 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혹은 성장에 대한 스토리 등을 봤을 때 주가의 모멘텀, 특히 주가의 향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모멘텀이 있다면 의무 보유 해제로 인해서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뭐 잠깐의 조정이 나와도 상승해줄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또 4월에는 신규 모멘텀을 가져다둘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또 총선이죠.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 열풍이 한번 이미 나왔었는데요. 뭐 화천기계라든지 덕성 이런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정치 테마주라든지 정책 관련한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총선 전까지 뭔가 일정주로서 뭔가 보유해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글쎄 뭐 굳이 그 리스크를 안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항상 정치 테마주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금감원이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 한마디로 이제 뭐 테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마주라는 부분은 그럼 실적과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역시 뭐 총선에 대한 모멘텀 그때까지 종목을 갖고 가냐. 그 과거에도 이 선거 뭐 전했을 때 선거 이후에 이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크게 나왔다. 딱히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단기간에 슈팅이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차익 실현 다음 날 나오고 변동성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어떤 이 이벤트,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전후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나온다라고 딱히 좀 볼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리스크를 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가 그전에는 약간 좀 정치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어떤 공약으로 또 이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 세종시에 대한 이 정부 그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또 영향을 좀 미쳤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실적은 굉장히 좋고 여러 모멘텀이 좀 있지만은 일부분의 어떤 그 정치 테마와 엮이면서 이 변동성을 좀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목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 테마주는 주가 하락식이나 변동성 폭, 그런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투자에 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구리값 상승에 웃는 전선주입니다. 최근에 구리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구리를 원자재로 활용하는 전선주에게는 호재죠. 최근에 일진전기를 필두로 해서 LS까지 한 달 만에 30% 가까이 올랐고요. 가온전선이나 대한전선도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전선주 구리값 상승에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선주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전선주도 올 긍정 나왔습니다. 김시현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AI 덕분에 전선주가 좀 부상하기도 했는데 많이 오른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좀 전력기기를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변압기와 전선 쪽이 있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올라왔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공장 이제 좀 하는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변압기가 먼저 들어가고 전선이 후발로 좀 뛰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도 21년부터 수주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22년 실적 찍히고 다시 한번 올라갔던 것처럼 전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선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캐파를 늘리는지가 관건인데, 대한전설이라든지 LS전선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좀 자금 확보를 하고, 그리고 증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전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뛰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구리 가격 앞서 이야기를 좀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구리 가격도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구리라는 원자재 가격이 좀 전선 기업과 굉장히 연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21년대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선 기업들이 한 차례 올랐다가 빠졌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도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수주도 찍히고 있고 앞으로 증설에 대한 기대감, 거기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AI 스토리에 더해서 전선도 함께 다시 한번 부각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에 대한 순환매 끝단에서 전선 기업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전선 기업들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LS와 일진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변압기와 전선 두 가지를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주가가 먼저 뛰어오른 감은 있습니다. 3월 대비했을 때 약 2배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무겁게 올라가는 종목이긴 하나 전선 관련했을 때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된 기업이라는 점. 특히 지난해 2차 전지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지만 이런 노이즈를 조금 씻어내고 다시 한번 전선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무겁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전선 산업의 특성상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가 잘 된 기업에 다시 한번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선 산업이 잘 되면 될수록 LS라는 기업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은 전선주 관심주로 LS 그리고 일진전기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핫했던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전화 그리고 문자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전에-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알아봤고요.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홀딩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의 지분 25%를 인수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터치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상황입니다. 또 정치 테마주도 여전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세종시 관련주 프롬퍼스트가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제 LS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죠. 자사주 소각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한 데 이어서 시외에서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일리아 계약 모멘텀 안고 있는 삼천당 제약 시외에서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SK D&D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적 분할로 SK 이터닉스와 함께 재상장했는데요. SK 이터닉스는 정규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반면에 SK D&D는 12% 급락했죠.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행히도 D&D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김시은 팀장님께 오리온 홀딩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총도 있었고 리가켄바이오를 인수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ABI 바이오가 8% 넘게 상승해서 그런 건지 오리온 홀딩스 시간의 상승 이유는 뭐고 또 레고켄바이오와의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왔던 내용은 아니고 1월에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레고켄바이오를 인수하게 되면서 실적에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눈을 조금 더 돌려봐야 하는 것 쪽은 레고켄바이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이슈가 있었던 점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월 암학회에 대한 내용들인데 관련했을 때 4월 암학회에서 ADC 쪽이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고켄바이오가 ADC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 오리온 쪽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결국 레고켄바이오에 대해서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 대기업도 탐낼 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레고켄바이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켄바이오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배당 시즌이 좀 종료가 되면서 저PBR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자사주 소각 소식 전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함께 다른 금융주들의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주주 친화 정책의 정책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어. 자사주 매입도 있고 자사주 소각도 있고 자사주 처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그 큰 어떤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자사 소각이죠. 한마디로 이 유통 주식수를 줄이면서 이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이고 보유한 자기 주식을 없애는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처분보다도 이 자사주 소각이 이 가장 어떤 주주 그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자사주 매입이 또 분명히 주가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측면이 또 있어요. 뭐 기업들이 이 남는 현금을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뭐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그 기업들이 주주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건 자사주 소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많이 하죠. 지금 현재 여러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 정책을 많이 따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이 분명히 이 기업에 있어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부 정책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책 잘 따라가는 섹터가 바로 이제 이 금융 또 은행 섹터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 정책에 잘 호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은행주들 특히 이제 이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이 배당락을 많이 이번 주에 좀 겪었죠. 근데 대부분에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락을 겪은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회복하는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 어떤 악재라기보다도 어떤 수급적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는 관점에서는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은 좀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은행 쪽에서도 이제 홍콩 ELS도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 이번에 좀 그 룰을 본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좀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은 항상 높은 이 배당을 주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 올랐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꾸준히 고배당주로서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금융주 또 뭐 은행, 증권 그리고 뭐 카드, 보험 여러 가지 섹터별로 산업 부분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주주 친화적 그리고 저 PBR 쪽에서의 주가에 대한 부분이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좀 금융 지주사들 배당락 이후에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배당락일도 모두 지나갔고 이제 금융주들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손연호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이 샤오미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륙의 실수라고 하잖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가 자동차 부품하면 SL이나 화신, 뭐 서현이화 이런 종목들을 보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이 기업들의 전방 기업은 이제 현대차랑 기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의 실적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SL이나 화신, 서현이화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2023년 상반기 엄청 잘했다가 하반기엔 피크가 나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로 보유해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도 이 운수 장비에 대해서 사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저 PBR이면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지 않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우리 산업이 샤오미랑 연동이 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 22% 상승한 16,7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시간에 플러스 6.33% 상승하면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매수 잔량도 24만 8천 주 정도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뉴스를 보면은 우리 산업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에다가 히터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있는데 실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저도 어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 이쁘다, 뭐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디자인도 정말 포르쉐를 닮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가격도 4천만 원이라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랑 성능이 비슷한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출시 몇 분 만에 2조 원어치가 판매되는 등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산업을 보니까 재무제표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신이나 SL, 정통적으로 현대차랑 기아가 전방에 있는 기업들은 2023년 하반기에 이제 기저효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실적이 강하게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산업이 샤오미에다가 이제 납품한 이 히터 관련 부품이 정말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샤오미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한다면 우리 산업에 대한 낙수 효과가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투자 인사이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가로 매수를 바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16,000원과 17,000원 보면은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전체 매물의 25%가 이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텁 매물대를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좀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이제 21선과 61선이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럼 21선과 61선 맞닿는 부분 지금 당장 매매를 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약 1주나 2주 정도 쉰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